왜 개미들은 항상 늦게 사고 너무 일찍 파는 걸까? 그 이유를 모르면 평생 수익은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반복되는 실패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몰린 순간 들어가고 공포가 커질 때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수의 주식 투자 전략은 정반대입니다. 핵심은 저평가, 가치주 투자입니다. PER이 낮고 배당 수익률이 안정적인 기업은 시장에서 외면받기 쉽지만 바로 그 구간이 기회의 시작입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감정이 지배하지만 결국 기업의 가치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가격입니다.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는 장기 투자가 결국 수익을 만듭니다. 특히 꾸준한 현금 흐름과 안정적인 이익을 가진 기업은 시장이 흔들릴수록 더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시장은 항상 과열과 공포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은 인기 종목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조용히 매수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챕터 1. 수익률 5600% 신화. 당신만 모르고 있었던 주식 투자의 진짜 비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5600만 원으로 불린 투자자의 전략.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평생 모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대체 진짜 고수들은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고르는 걸까? 왜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수익이 나질 않는 걸까? 혹시 내가 모르는 비법이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 피터 린치와 함께 전 세계 투자 수익률 역대 최고를 기록한 투자자 존 네프의 전략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전략은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익률 5600%라는 숫자가 처음에는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31년이라는 운용 기간 동안 실제로 검증된 수치이며 같은 기간 시장 평균 수익률의 2배 이상을 달성한 결과입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원칙, 반복 가능한 전략, 그리고 인간의 심리를 역이용한 역발상 투자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중이 좋다고 하는 종목을 따라 매수하고 대중이 팔기 시작하면 덩달아 패닉에 빠져 매도하는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존 네프는 이 패턴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지금부터 존 네프가 실제로 사용한 투자 전략의 핵심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트를 봅니다. 오르고 있는 종목을 따라가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모두가 좋다고 하는 종목을 사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늦은 겁니다. 존 네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미 기회는 급속도로 사라진다고요. 인기 종목이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은 그 종목을 매수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매도를 고려해야 할 시점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 네프 투자 철학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저주가 수익 비율, 즉 저 PER 투자는 가치 투자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PER이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주가가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PER이 10배라는 것은 그 기업이 1원을 버는데 10원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PER이 50배라면 1원을 버는데 50원을 지불하는 셈이고요. 단순히 이 숫자만 보면 낮을수록 당연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PER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실제로 경영이 부실하고 성장 가능성이 전혀 없는 기업도 PER이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진짜 실력이 필요합니다. 낮은 PER 종목 중에서 단순히 저평가된 종목과 실제로 성장 가능성이 낮아서 낮은 PER을 받는 종목을 정확히 구분해내는 능력. 이것이 존 네프가 31년 동안 갈고 닦은 핵심 기술입니다. 존 네프는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과
데이비드, 도드의 연구에서 출발했습니다. 대공황 시절 두 사람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는 주식이 오히려 유행하는 주식보다 더 큰 수익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네프는 이 철학을 31년에 걸쳐 실제 펀드 운용에 적용했고 시장 평균을 2배 이상 능가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PER 투자를 너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뻔해 보이는 전략이 실제로 가장 강력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 전략이 인간의 본성의 정면으로 역행하기 때문에 실천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챕터 2. 주식 부자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7가지 투자 원칙의 실체. 존 네프가 운용한 펀드에는 일관성 있게 고수한 7가지 투자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7가지를 먼저 머릿속에 새겨두시고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해 나가신다면 훨씬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두 번째는 7% 이상의 펀더멘털 성장입니다. 세 번째는 배당 수익률 방어와 개선입니다. 네 번째는 총 수익률과 PER의 긍정적인 관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PER을 감안한 순환주 노출입니다. 여섯 번째는 확실한 성장 기업 발굴입니다. 일곱 번째는 강력한 펀더멘털입니다. 이 7가지 원칙이 결합될 때 비로소 수익률 5600%라는 신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인 펀더멘털 성장과 관련해서 존 네프는 매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연간 성장률이 7% 미만인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충분한 성장 동력이 없는 기업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상승할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성장률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 즉 연간 성장률이 20%를 초과하는 기업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입니다. 성장률이 높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제외했을까요? 성장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리스크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고성장 기업에는 이미 높은 PER이 붙어 있고 성장 기대치가 조금이라도 실망스럽게 나오면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존 네프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이는 기업, 구체적으로는 7%에서 20% 사이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기업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성장률의 기준 기간은 5년입니다. 단기적인 성장이 아니라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 궤도를 유지해온 기업이어야 합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대다수 업종에서 시장과 주가, 경쟁, 환경의 변화를 몇 번이나 경험하고도 남을 만큼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꾸준하게 성장해온 기업이라면 미래에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극단적으로 반복되는 기업보다 분기, 수익이 조금씩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기업을 훨씬 선호했다는 점입니다. 한 번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라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기업. 이것이 진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의 특징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는 기업은 정말 드뭅니다. 그런 기업을 발굴했다면, 그리고 그 기업의 PER까지 낮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대박 기회입니다. 세 번째 원칙인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도 존 네프는 매우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배당을 그냥 작은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수익률은 단순한 덤이 아닙니다. 존 네프가 운용한 펀드의 수익률이 시장 평균보다 연간 3.15% 높았는데 이 차이의 상당 부분이 바로 배당 수익률에서 나왔습니다. 연간 3.15%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30년 이상 복리로 쌓이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배당이라는 완충 장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훨씬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존 네프는 배당 수익률을 가장 분명한 성장 지표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은 그만큼 현금 창출 능력이 탄탄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배당 수익률 기준은
최소 2%에서 3% 수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저 PER 투자, 성장률, 배당 수익률, 이 세 가지 기준만으로도 이미 상당히 훌륭한 투자 필터가 완성됩니다. 실제로 주식 스크리너 도구를 활용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을 손쉽게 추려낼 수 있습니다. PER 낮은 종목을 기본 조건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5년 평균 주당 순이익 성장률 7% 이상, 그리고 배당 수익률 3% 이상이라는 조건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필터링된 종목들 가운데서 PER이 낮은 순서로 상위 5종목 정도를 추려내고 그 5종목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도구는 이미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진짜 통하는 거냐고요.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통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심리 때문입니다. 이 전략이 작동하는 데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중이 외면하고 비인기 상태에 있는 종목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비난을 받고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도 자신의 분석에 대한 확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존 네프 스스로도 이 과정이 고독한 여정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을 견뎌낸 결과 수익률 5,600%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탄생했습니다. 챕터 3. 개인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총수익률 계산법의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이 이 영상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존 네프가 수익률 5,600%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방법이 바로 총수익률 계산법입니다. 이 방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투자 수익에서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주당 순이익 성장률에 배당 수익률을 더한 값을 현재 PER로 나눈 것입니다. 이 값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훌륭한 투자 대상이라고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15%이고 배당 수익률이 4%라면 분자는 19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PER이 5배라면 계산 결과는 3.8이 나옵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성장 동력까지 갖춘 훌륭한 투자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기준값은 2 이상이면 투자를 고려할 만하고 3 이상이면 매우 매력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너무 단순해 보여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생각이 함정입니다. 진짜 비법은 항상 단순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복잡한 공식이 더 정교하고 정확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30년이 넘는 투자 경험을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자가 이 단순한 계산법을 종목 선택의 핵심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투자를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단순한 공식을 꾸준히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한 투자 고수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총수익률 계산법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표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자본 수익률입니다. 이것은 기업 경영진이 주주들의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기자본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투자한 돈 대비 높은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는 같은 업종 내에서 비교할 때 가장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악재가 발생했을 때 훨씬 더 잘 버텨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률이 20%인 기업이 악재로 인해 5%가 잠식되더라도 여전히 15%라는 의미 있는 수익을 유지합니다. 반면 영업이익률이 5%인 기업이 같은 충격을 받으면 바로 손실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지표는 세전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보다 더 신뢰성이 높은 지표로 매출과 무관한 비용 요소들을 제거한 순수한 수익성을 보여줍니다. 같은 영업이익률을 가진 두 기업이 있더라도 세전이익률을 비교해보면
어느 기업이 더 근본적으로 건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모두 공개된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금융 서비스에서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매출입니다. 매출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수익도 향상됩니다. 매출 이론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려는 기업, 즉 매출 총이익률이 높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 지표들은 절대적인 수치보다 같은 업종 내에서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펀더멘털 분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업종 또는 시장 평균치와 비교하여 투자 대상, 기업의 실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종목을 발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최저가 리스트를 꾸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년 중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의 목록에는 일시적인 악재로 인해 과도하게 하락한 우량, 기업이 반드시 한두 곳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락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했을 때 펀더멘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일시적인 외부 요인에 의한 하락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락률이 큰 종목들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 하락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고 펀더멘털에 근본적인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선다면 그 종목은 곧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챕터 4. 경기순환주 투자로 평범한 투자자가 8배 수익을 낼 수 있는 충격적인 방법.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전략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경기순환주를 활용한 투자법입니다. 존 네프가 운용한 포트폴리오의 3분의 1 이상이 경기순환주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경기순환주는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면 일반 성장주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보석 같은 종목군입니다. 경기순환주란 경기의 흐름에 따라 실적이 주기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자동차, 화학, 철강, 건설, 반도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경기가 좋을 때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실적도 나빠집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며 실적이 좋아지면 매수하고 나빠지면 매도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절대로 큰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존 네프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기순환주의 수익률이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 낮아지기 시작하는 시점, 즉 실적이 나쁠 때를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시점에 매도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순환 기업의 수익이 실제로 좋게 나타나기 6개월에서 9개월 이전에 이미 주가는 최대 수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는 실적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 좋은 숫자를 확인하고 매수에 나서면 이미 늦습니다. 진짜 수익은 아직 실적이 나쁜 단계에서 남들이 그 종목을 외면하는 시점에 매수한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경기순환주에 투자할 때 존 네프가 사용한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다. 5년간 성장률이 아니라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경기순환주는 특성상 성장률이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해에는 50% 성장하고 어떤 해에는 마이너스 30%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동성이 큰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단순히 현재 성장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현재 수익률이 평균보다 낮은지 높은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수익률이 장기 평균보다 낮은 구간이 매수 시점이고 장기 평균을 초과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매도를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이 방법은 수시로 바뀌는 경기 순환을 감안했을 때 가장 탁월한 수익 추정 방법이며 이보다 나은 방법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존 네프의 확언입니다. 이 방법을 실제로 주식 차트와 실적 차트를 겹쳐서 분석해보면 놀라운 패턴이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장기 평균보다 낮아지는 구간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장기 평균을 크게 넘어서는 구간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주가는 실적을 선행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아직 바닥 근처에 있을 때 이미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영업이익률이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주가는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패턴을 이해한다면 경기순환주 투자에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라는 꿈의 전략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어느 타이밍에 정확히 매수하고 매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정확한 꼭지점과 바닥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존 네프는 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PER이 낮은 순환주를 주로 매수했습니다. PER이 낮은 상태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예상이 빗나가더라도 손실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이 맞아떨어졌을 때는 막대한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저 PER 전략이 리스크 관리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비싸게 사면 틀렸을 때 손실이 크고 싸게 사면 틀렸을 때 손실이 작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장기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순환주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PER이 최고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는 수익 상승이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성장주의 경우 수익이 계속 높아지면 PER도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환주는 다릅니다. 경기가 최고점에 달했을 때 시장은 조정 기능을 통해 PER 상승을 제한합니다. 이것을 알면 순환주에서 무한정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위험한 믿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수익을 실현하는 규율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존 네프는 같은 경기순환 기업의 주식을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일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한 번의 대박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반복 가능한 수익을 추구했습니다. 챕터 5. 포트폴리오 구성의 황금 비율과 매도 타이밍의 절대 법칙.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팔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을 매수하는 것에는 많은 공을 들이지만 정작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 구성과 매도 원칙이야말로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존 네프의 포트폴리오는 4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인기 성장주로 비중은 전체의 10% 미만입니다. 두 번째는 비인기 성장주로 약 30%를 차지합니다. 세 번째는 적정 성장주로 역시 약 30%입니다. 네 번째는 순환 성장주로 33%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비중에서 주목할 점은 인기 성장주의 비중이 가장 낮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여기는 인기 성장주의 비중을 가장 낮게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기라는 것 자체가 이미 높은 PER을 의미하고 높은 PER에 산 주식은 기대치가 조금이라도 실망스럽게 나오면 폭락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인기 성장주를 발굴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존 네프는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안정적인 성장률은 12%에서 20% 사이여야 하며 PER은 한 자릿수인 6배에서 9배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이 뚜렷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어야 하며 개인 투자자가 분석하기 용이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과거부터 이어져온 주 자릿수의 수익 성장률을 보유해야 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야 합니다. 시가총액이 충분히 크고 배당 수익률은 2%에서 3.5%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비인기 종목을 찾았다면 그것은 진짜 대박 기회입니다. 적정 성장주는 통신, 전기설비, 금융, 보험 등 성숙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화려한 성장률을 자랑하지는 않지만 PER이 상대적으로 낮고 연간 성장률이 8% 미만이라는 점에서 PER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시장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비교적 안정된 주가를 유지합니다.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적정 성장주는 포트폴리오의 안전판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로 시장이 급락하는 구간에서 금융 서비스, 기업들의 비중을 35%까지 높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역발상 투자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분산 투자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분산은 오히려 수익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맞지만 그렇다고 100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충분한 비중을 집중시키면서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중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특정 업종이나 영역에서 최상의 가치가 발생할 때 그 부분에 집중 투자하고 상황이 바뀌면 다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매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보다 매도가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존 네프는 매도의 근거를 딱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펀더멘털이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주가가 사전에 세운 목표치에 근접했을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면 미련 없이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착오로 잘못 매수한 종목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손실이 확정되는 것이 두려워서 팔지 못하고 버티는 행동은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종목이라면 얼마간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파는 편이 그대로 보유하는 것보다 비용 측면에서 저렴합니다. 매도 타이밍을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사전에 투자 결정을 내릴 때 PER 목표치를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PER 5배에 매수한 종목의 목표 PER을 12배 또는 14배로 설정해 둔다면 주가가 그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 신호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애초에 설정한 기준을 지키는 규율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탐욕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결국 뛰어난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매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해 분명한 보유, 근거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는 점입니다. 왜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 근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매도를 고려해야 할 신호입니다. 어쩌면 이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모호한 판단 수준이 된다면 이미 그 종목은 매도 대상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투자에서 확신은 있어야 하지만 그 확신이 근거 없는 희망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식 투자에서 여론을 경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문이나 경제 전문지에서 특정 투자 전략이나 특정 종목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가 크게 형성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론의 힘입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여론은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언론에서도 그 견해를 마치 사실처럼 보도할 때 그것이 오히려 변곡점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인기주에 대한 열기가 절정에 달할 때가 가장 위험한 시점이라는 것을 역사는 반복적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변곡점이라는 개념도 이해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정 투자 트렌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시장은 반드시 방향을 바꿉니다. 이 변곡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투자 전문가도 정확한 시점을 맞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곡점이 가까워지는 신호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급등과 급락이 심해지는 현상, 즉 강한 모멘텀이 형성될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PER 투자자들은 오히려 차분하게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기회를 모색합니다. 주식 투자를 단기간에 횡재를 바라는 도박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존 네프의 전략은 단기간에 백만장자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원칙을 지키며 실천했을 때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을 크게 능가하는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31년의 실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한 번에 베팅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등 가능성 있는 저PER 종목을 선택하고 기다리는 방식. 그리고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결합될 때 비로소 장기적인 부가 쌓입니다. 이 모든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대중의 생각이 옳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펀더멘털을 기초로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대중의 분위기, 언론의 보도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최종 판단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분석한 데이터에 근거해야 합니다.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불안하고 외롭더라도 그 분석에 확신이 있다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진짜 투자입니다. 역행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대중과 반대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대중의 생각이 옳습니다. 진정한 역발상 투자자는 의식의 문을 활짝 개방하고 과거로부터 배운 교훈을 소중히 하며 항상 유연함을 잃지 않습니다. 고집을 앞세우며 무작정 반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재앙의 지름길입니다. 데이터와 펀더멘털에 근거한 확신을 바탕으로 역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역발상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는 결국 인내심의 게임입니다. 저 PER 종목을 발굴해서 매수했을 때 바로 다음 날 주가가 오르는 일은 드뭅니다.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한동안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변에서는 왜 그런 종목을 샀냐며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버텨내고 시장이 그 종목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수익은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비인기 종목을 사서 투자자들이 그 종목의 장점에 눈을 뜰 때 파는 방법. 이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의 완성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복잡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큰 성공을 위해 반드시 복잡한 전략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수익률 5600%라는 신화를 만들어낸 진짜 비결입니다. 저 PER 종목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총수익률 계산법으로 가치를 검증하고 경기순환 주기를 활용하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명확한 매도 기준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들을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결과를 피드백받고 다시 공부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신다면 여러분의 투자 실력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한 달만 이 방식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6달만 해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답은 언제나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분석한 데이터에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진정한 주식 투자이며 그 여정을 통해 여러분도 반드시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진짜 전환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 총수익률 계산법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단순한 공식 하나가 여러분의 투자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챕터 6. 존 네프 가치투자 전략 핵심 총정리. 주식 투자에서 가장 많이 간과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자 기록을 남기는 습관입니다. 존 네프는 보유 종목의 가능성을 집약하여 간결하게 정리한 사실 자료를 직접 만들어 활용했습니다. 이 사실 자료에는 보유 주식의 평균 매입 단가, 현재 주가, 과거와 예상 주당 순위, 과거와 예상 성장률, 과거와 예상 주가 수익 비율, 배당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을 근거로 산출한 잠재 성장 가능성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포털 금융 서비스와 기업, 공시 자료만 꼼꼼히 확인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것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기록은 감정을 억제하고 원칙을 지키게 해줍니다. 주가가 갑자기 급락할 때 패닉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왜 이 종목을 샀는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연필과 종이를 적극 활용하라는 존 네프의 조언은 지금 이 시대에도 스프레드시트나 노트 앱으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투자 고수와 일반 투자자의 차이는 정보의 양이 아닙니다. 같은 정보를 보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특히 악재 뉴스를 접했을 때 그 반응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악재 뉴스가 나오면 해당 종목을 즉각 매도하거나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존 네프는 부정적인 소식에 오히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악재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 사업 확장이나 설비, 투자로 인해 단기 비용이 급증하면서 수익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매도합니다. 하지만 그 투자가 미래에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 펀더멘털 분석을 통해 확인된다면 그 급락 구간은 오히려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됩니다. 일시적인 악재로 인한 주가 급락이 호재라는 역발상, 이것이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순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인기 종목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그에 따른 버블입니다. 특정 섹터나 테마가 주목을 받으면 관련 종목들의 주가 수익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때 그 높은 주가 수익 비율을 정당화하는 논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 이 기업은 전통적인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극단적으로 높은 주가 수익 비율은 반드시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이렇게 인기 종목들이 모든 시장의 주목을 가져갈 때 조용히 낮은 주가 수익 비율로 거래되던 비인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진짜 투자 기회가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인기 종목의 시장에 관심이 쏠릴수록 비인기 종목에 남겨진 기회는 더 커집니다. 이것이 역설처럼 들리지만 수익률 5600%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비인기 종목에 투자했을 때 시장이 그 가치를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 불안감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배당 수익률입니다.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배당이 꾸준히 들어온다면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견딜만해집니다. 배당은 단순한 수익, 그 이상의 심리적 안정 장치입니다. 배당을 받으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투자 원금 일부를 꾸준히 회수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3%인 종목을 3년 보유하면 원금의 9%를 배당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매입 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그만큼 리스크도 줄어듭니다. 배당을 재투자한다면 복리 효과까지 더해져 장기적으로 훨씬 큰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주식 투자에서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은 계속 보유하고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은 팔지 못하는 경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수익 중인 종목을 팔면 그 수익이 확정되어 기쁘지만 손실 중인 종목을 팔면 그 손실이 확정되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손실 확정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 심리가 투자에서는 독이 됩니다. 성장 가능성이 사라진 종목을 손실 확정이 두려워서 계속 보유하고 오히려 펀더멘털이 탄탄하고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조금만 수익이 나도 팔아버리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 패턴을 끊어내는 것이 실력 있는 투자자로 성장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펀더멘털이 훼손된 종목은 손실이 나더라도 빠르게 정리하고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종목은 목표 주가 수익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보유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한 학습과 실천의 선순환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단 한 번의 성공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공한 경험에서 무엇이 맞았는지, 실패한 경험에서 어디에서 판단이 틀렸는지를 끊임없이 복기하는 것이 진짜 실력을 만듭니다. 기록한 사실 자료를 주기적으로 다시 꺼내보고 당시의 판단이 옳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낯설고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이 습관이 쌓이면 종목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눈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주가 수익 비율의 비인기 종목 속에 숨겨진 황금을 찾아내는 능력, 그것이 여러분이 이 모든 내용을 통해 키워가야 할 진짜 역량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을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 축하합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평생 세력에게 빨대 꽂히던 호구, 개미의 삶을 청산하게 될 테니까요. 지금도 당신의 계좌가 녹아내리는 이유는 단 하나. 세력이 차트에 그려놓은 가짜 미끼인 캔들과 이동평균선의 영혼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가 주가의 가면 뒤에 숨겨진 거래량이라는 단 하나의 진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가는 조작할 수 있어도 수조 원의 돈이 이동하며 남기는 거래량의 지문은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지지선이 무너지고 곡소리가 나는 공포의 투매 구간에서 거래량이 메마른 채 하락한다면 그것은 세력이 당신의 물량을 뺏기 위해 설계한 가짜 하락입니다. 반대로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며 누군가 물량을 쓸어 담는다면 그것은 인생을 바꿀 강력한 매집 신호입니다. 거래량은 주가보다 먼저 움직이는 유일한 선행 지표이자 시장의 심박수입니다. 세력의 머리 위에서 노는 상위 1%의 통찰력, 오늘 이 거래량 투자의 정수만 깨우쳐도 당신의 주식 인생은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돈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전설적인 수익률의 주인공이 됩니다. 챕터 1. 거래량이 주가보다 중요한 충격적인 이유.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말은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거래량은 단순히 많고 적음을 보는 숫자가 아닙니다. 거래량은 시장 참여자들의 확신과 신념, 그리고 세력의 움직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살아있는 데이터입니다. 핵심 원리는 이것입니다. 특정 가격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양이 많을수록 거래량은 그 주가를 확인시켜 줍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면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을 때 단 한 명의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과 수십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 중 어느 쪽을 신뢰하겠습니까? 당연히 수십만 건의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격이 더 믿을 만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장도 정확히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종가는 시장이 그 가격을 신뢰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형성된 가격은 신뢰도가 매우 낮은 가짜 가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래량이 주가의 허와 실을 알려주는 유일한 지표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거래량의 역할을 정리하면 4가지 핵심 키워드로 압축됩니다. 첫째, 거래량은 주가를 확인시켜 줍니다. 대량 거래량이 수반된 주가 움직임은 시장 참여자 다수가 동의한 방향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둘째, 거래량은 확신을 더해줍니다. 많은 투자자가 같은 방향으로 투자할수록 그 흐름의 타당성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셋째, 거래량은 거래를 활성화시킵니다. 거래량이 풍부한 종목은 유동성이 높아서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기가 쉽습니다. 넷째, 거래량은 정보의 허와 실을 알려줍니다. 중요한 뉴스가 발생했을 때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다면 시장이 그 정보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거래량에 큰 변화가 없다면 그 정보는 시장에서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동평균선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후행 지표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아무리 상승 방향을 보여줘도 주가는 순식간에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그 예우를 미리 포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래량과 캔들의 조합입니다. 주가는 그림자이고 거래량이 실체입니다. 세력과 기관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거래량 분석이 개미 투자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거래량은 시장을 움직이는 연료와 같습니다. 우주선이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연료를 소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궤도에 오르고 나면 훨씬 적은 연료로 비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큰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거래량이라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세력이나 기관입니다.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세력이 이 종목에 강하게 진입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챕터 2. 세력의 매집과 탈출을 거래량으로 꿰뚫는 실전 매매법. 거래량 주식 투자의 핵심 중의 핵심은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누가 매수자이고 누가 매도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거래량은 매수자의 총합이자 동시에 매도자의 총합입니다. 대량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누군가는 대량으로 팔았고 누군가는 대량으로 샀다는 뜻입니다. 즉 손바뀜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거래량이 매우 저조하던 종목에서 갑자기 폭발적인 대량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경우 대량 매수자는 세력이나 기관, 큰 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평소에 사람들의 관심이 거의 없던 종목에 갑자기 엄청난 거래량이 유입된다는 것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량 매도자는 그동안 주가의 출렁임에 지쳐있던 개인 투자자들로 보면 됩니다. 기관이나 세력이 강한 수요를 만들어내자 지쳐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 기회에 팔고 나간 것입니다. 거대 기관이나 세력은 일반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지 않고 조용히 매수하거나 매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폭을 크게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때 주가의 움직임은 억눌릴 수 있어도 거래량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캔들의 길이는 짧지만 거래량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봉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세력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포착하는 것이 세력의 매집을 감지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실제 차트 분석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극도로 낮은 상태에서 특정 종목에 갑자기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가는 오랫동안 누적된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합니다. 이것이 세력이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날에도 비슷한 수준의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이어진다면 세력의 개입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캔들부터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주가는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량이 앞에 두 봉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캔들의 길이도 짧아집니다. 이 시점이 바로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기관이나 세력이 주가의 변동폭을 크게 만들지 않으면서 조금씩 익절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분봉 차트를 열어서 확인해 보면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주가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는 구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승 분위기에 취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도 대량으로 매도할 수 있는 주체는 세력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거래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이제 이 종목에서 수익 실현을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화려한 상승 차트에 현혹되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더 매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거래량을 분석할 줄 아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분할 익절을 진행하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챕터 3. 주가 폭락 사전 신호 포착법. 주가와 거래량의 상관관계는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미리 경고, 신호를 감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뉴턴의 제1운동 법칙에 따르면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란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현재의 방향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면 주가는 현재의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에 큰 변화가 생기면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뉴턴의 제2운동 법칙에 따르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이것을 주식에 적용하면 거래량은 주가를 변화시키는 힘이고 주가의 변동폭은 가속도에 해당합니다. 즉 주가의 변동폭은 거래량과 주가의 무게의 함수값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에서 도출되는 매우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데도 주가의 변동폭이 오히려 줄어든다면 이것은 주가의 무게가 과도하게 팽창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힘은 더 강해지는데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니 그만큼 주가를 가로막는 저항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주가는 결국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처음에는 거래량이 평소보다 20% 증가하면서 주가가 10% 상승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이튿날에는 거래량이 300%나 증가했는데 주가 상승폭은 5%로 줄었습니다. 사흘째에는 거래량이 400%까지 치솟았는데 주가는 겨우 2% 상승에 그쳤습니다. 투입되는 거래량이라는 연료는 점점 더 늘어나는데 그 연료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폭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노력은 더 드는데 결과는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가 폭락의 전조 신호입니다. 이 계산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매 캔들의 종가와 거래량 데이터를 기록하고 거래량을 주가 상승률로 나누어 주가의 무게를 계산하면 됩니다. 주가의 무게가 갑자기 치솟는 날이 나타난다면 그날이 바로 가장 많은 힘을 소진한 날이며 이후 주가가 기진맥진하여 급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시점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주가 상승률이 불과 0.4%에 불과한데 거래량이 320만 주를 기록한 날의 주가 무게를 계산해보면 다른 날들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큰 수치가 나옵니다. 이 날 이후 4번째, 5번째, 6번째 주가 상승은 결국 개미 무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음이 나중에 확인됩니다. 이것은 거래량 분석을 통해서만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챕터 4. 주가 주기 4단계 완전 해부와 매수 매도 타점. 주가는 언제나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 주기를 거래량과 함께 해석하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가의 주기를 크게 4단계로 구분합니다. 이 4단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핵심 열쇠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강력한 수요가 형성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대체로 거래량이 장기간 매우 낮은 상태, 즉 공급이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작됩니다. 세력이나 기관은 이 시점에 주식을 개걸스럽게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반면 오랫동안 주가의 지지부진함에 지쳐있던 개인 투자자들은 이 상승, 랠리를 시장에서 빠져나올 좋은 기회로 봅니다. 그래서 세력은 들어오고 개미는 나가는 대규모 손바뀜이 발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가가 큰 매물대를 돌파하고 상승세가 거래량의 뒷받침을 받으며 힘차게 진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자들이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하는 황금 구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약한 수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주가만 보면 첫 번째 단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주가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첫 번째 단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상승세를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 즉 연료가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오른 주가를 보고 기꺼이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세력이나 기관은 이미 충분한 수익이 났다고 판단하고 천천히 익절하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면 자신들이 보유한 막대한 물량 때문에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조금씩 매도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진입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주가가 꾸준히 오르는 것을 보고 이제야 나도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언론과 뉴스에서는 이 종목의 호재를 연이어 보도하며 투자 심리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분석할 줄 아는 투자자는 이미 이것이 개미 무덤이 만들어지는 구간임을 알아채고 오히려 분할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가 추세는 상승인데 거래량 추세는 하락하는 이 불일치의 신호야말로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할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강력한 공급이 쏟아지는 단계입니다. 주가가 지지선 아래로 무너지면서 세력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새로운 하락세의 시작을 알립니다.
하락세의 첫 번째 국면은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시작됩니다.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낮은 가격에라도 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력이나 기관은 이제 주가가 반등할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가차없이 물량을 쏟아냅니다. 반면 이런 상황에서도 멋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 내놓은 주식을 받아가며 손실을 키워갑니다. 이 구간에서 캔들의 변동성은 매우 극단적으로 커집니다. 장중에 크게 올랐다가 결국 크게 내리는 긴 윗꼬리 캔들, 혹은 시가에서 종가까지 수직으로 떨어지는 장대 음봉이 대량 거래량과 함께 나타납니다. 이것을 차트에서 확인하는 순간이 바로 즉시 탈출해야 할 시점입니다. 비록 손절이라도 이 지점에서의 탈출이 이후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줍니다. 네 번째 단계는 약한 공급 단계, 즉 바닥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하락세가 길어지면서 거래량이 극도로 줄어드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팔려는 사람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매도 압력이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거래량이 다시 의미 있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이 다시 첫 번째 단계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주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는 시장의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챕터 5. 눌림목 매매와 종가 거래량 분석 4단계로 수익률 폭발시키는 법. 거래량 분석의 실전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눌림목 매매입니다. 거래량을 이해하고 나면 눌림목 매매가 왜 강력한 전략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캔들의 종가가 바로 시장이 인정한 신뢰도 높은 가격입니다. 수많은 참여자들이 이 가격에서 대규모 거래를 통해 매수와 매도를 확정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주가가 갑자기 20%씩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가만 보는 투자자들은 이 급락에 공포를 느끼고 매도하거나 혹은 더 떨어질까봐 진입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분석할 줄 아는 투자자는 이 급락이 허수임을 간파합니다. 세력이 대량 거래량으로 만들어낸 종가, 즉 시장이 신뢰하는 가격이 10,000원이라면 다음날 소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량도 별로 없이 만들어낸 8,000원이나 7,000원이라는 가격은 신뢰도가 매우 낮은 가짜 가격입니다. 시장이 인정한 가격은 10,000원인데 지금 7,000원에 살 수 있다는 것은 10,000원짜리를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거래량을 이해하는 현명한 투자자는 이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할 매수를 진행합니다. 이것이 눌림목 매매의 핵심 원리입니다. 눌림목 구간에서의 주가 하락이 정말 허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거래량의 크기를 보는 것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는데 거래량도 함께 줄어들고 있다면 이것은 매도 압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강세 신호입니다. 팔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조만간 다시 상승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주가가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급증한다면 이것은 강력한 약세 신호로 서둘러 탈출해야 합니다. 종가와 거래량을 함께 분석하는 4가지 핵심 조합이 있습니다. 이 조합을 외우고 있으면 차트를 볼 때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종가 상승의 거래량 증가입니다. 이것은 매수 압력과 탐욕이 거세지고 있다는 의미로 수요가 증가하는 강세 신호입니다.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수 또는 보유 전략이 유효합니다. 두 번째 조합은 종가 상승의 거래량 감소입니다. 주가가 오르고 있으니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약세 신호입니다. 상승에 동참하려는 투자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는 조심해야 하며 주가의 무게를 계산하여 세력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조합은 종가 하락의 거래량 증가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약세 신호입니다.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싶어 한다는 의미이며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매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네 번째 조합은 종가 하락의 거래량 감소입니다. 언뜻 보면 주가가 떨어지니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오히려 강세 신호입니다. 매도하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므로 매도 압력이 소진되면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눌림목에서 이 조합이 나타난다면 매수 타이밍을 잡기에 좋은 구간입니다. 갭 상승이나 갭 하락을 해석할 때도 거래량이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갭 상승은 강력한 상승 신호이므로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반면 거래량이 낮은 상태에서 발생한 갭 하락이나 갭 상승은 신뢰도가 낮은 단발성 흥분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량이 낮은 상태에서 전 저점을 깨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거래량으로 전 저점을 이탈했다면 그것은 믿을 수 없는 흔들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섣불리 손절에 나서지 않고 거래량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을 때만 추세와 추세 침범의 타당성이 검증됩니다. 낮은 거래량에 현혹되지 말고 항상 대량 거래량에 집중하는 것이 거래량 투자의 기본 원칙입니다. 뉴스와 재료에 대해서도 거래량을 통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좋은 뉴스가 나오면 주식을 사고 나쁜 뉴스가 나오면 판단은 단순한 방식으로 투자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현실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작동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뉴스의 내용이 아니라 그 뉴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입니다. 좋은 뉴스가 발표되었는데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 뉴스는 주가 상승에 마침표를 찍는 뉴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그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세력이 주가를 미리 올려놓은 뒤 뉴스가 공론화되자 팔고 나간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오른다면 이미 시장에서 악재는 충분히 반영되었고 이제 매수 세력이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결국 뉴스보다 중요한 것은 추세이며 추세를 판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바로 거래량 분석입니다. 거래량 분석을 통한 주식 투자는 단순히 차트에서 거래량 막대가 크다 작다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량의 변화 패턴을 종가와 함께 해석하고 주가의 주기가 지금 어느 단계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며 세력의 매집과 탈출 타이밍을 감지하는 복합적인 분석 체계입니다. 이 분석 능력을 갖추게 되면 주가가 오를 때 함부로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분할 매도를 진행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도 무조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함께 줄어드는 눌림목이라면 오히려 최적의 매수,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분할 매수를 준비합니다. 투자 대가 버나드 바로크는 수익이 나면 빨리 팔아치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너무 소심한 투자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크는 그 전략으로 월가의 왕이 되었습니다. 거래량을 분석할 줄 아는 투자자는 적절한 타이밍에 이익을 확정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이미 확보한 수익마저 날리는 경험을 반복하는 것보다 거래량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투자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축적하는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주가에 속지 않습니다. 주가는 세력이 만들어낸 그림자이고 거래량이 실체입니다. 이 진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거래량을 중심으로 차트를 해석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여러분도 세력의 속임수에 당하는 쪽이 아니라 세력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그 흐름을 활용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수요로 측정됨으로 반드시 주가에 선행합니다. 중요한 주가 움직임에 앞서 항상 중요한 거래량의 변화가 먼저 나타납니다. 이것이 거래량이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표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거래량 분석 방법을 차트에 꾸준히 적용하고 실제 매매에서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점차 세력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챕터 6. 분봉 거래량으로 세력의 장중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법. 일봉 차트만으로는 놓치는 정보가 있습니다. 세력은 하루 안에서도 매우 정교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분봉 차트와 거래량을 함께 활용하면 세력의 장중 의도를 훨씬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력이 특히 선호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바로 오전 장 초반과 오후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시간대입니다. 장 초반에는 전날 밤 사이에 쌓인 다양한 투자 심리와 수급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시간대입니다. 세력은 이 시간대에 주가를 강하게 올리거나 내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합니다.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면 뒤늦게 따라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거나 반대로 주가를 급락시켜서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헐값에 던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장 후반부 특히 마감 시간 가까운 시간대에 나타나는 대량 거래량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 시간대에 대량 거래량이 수반된 강한 상승이 나타난다면 다음날 주가의 방향을 상방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감 직전에 대량 거래량이 수반된 급락이 나타난다면 다음날 하락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봉 거래량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와 다른 이상 거래량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평소의 분봉 기준으로 거래량이 만주 안팎을 기록하던 종목이 어느 특정 봉에서 갑자기 1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한다면 그 봉은 반드시 집중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이상 거래량이 발생한 봉에서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마감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 몇 개의 봉 동안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추적하면 세력의 의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상 거래량이 발생한 봉에서 주가가 양봉으로 마감하고 이후 봉들도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면 강한 매수 세력이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상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그 봉이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하거나 봉 중반까지는 상승했다가 결국 하락 마감했다면 누군가 대량으로 매도한 것이며 이것은 강한 약세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매도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래량 분석에서 또 하나 중요한 기법은 장중 누적 거래량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오전 장이 끝날 때까지의 누적 거래량이 평소 하루 전체 거래량과 비슷하거나 초과한다면 그날 하루는 매우 강한 수급이 유입된 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오후 장의 흐름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오후에도 강한 거래량이 유지된다면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오후 들어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오전에 강한 움직임이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챕터 7. 거래량 다이버전스가 알려주는 주가 반전 신호와 수익 극대화 전략. 기술적 분석에서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 지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거래량과 주가 사이의 다이버전스는 특히 강력한 반전 신호를 제공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추세의 전환점을 상당히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는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한 거래량의 주기 4단계 중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상황입니다. 팔려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므로 이 구간이 길어질수록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더라도 그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고 거래량도 함께 말라간다면 이제 곧 매수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는 강력한 암시입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다시 의미 있게 증가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가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는 그 반대입니다. 주가는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며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가 고점에서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시장이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내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거래량이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으니 좋아 보이지만 이 다이버전스가 확인되는 순간부터는 익절 계획을 세우고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개념을 조금 더 응용하면 이중 바닥이나 이중 천장 패턴에서 더욱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가가 첫 번째 바닥을 형성할 때 거래량이 컸다가 두 번째 바닥을 만들 때 거래량이 첫 번째보다 훨씬 작다면 이것은 매도 압력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바닥에서 매도하려는 사람의 수가 첫 번째보다 훨씬 줄었다는 것이니
이 패턴은 강한 상승 반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반대로 이중 천장 패턴에서 두 번째 고점을 만들 때 거래량이 첫 번째보다 적다면 매수 세력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므로 고점에서의 하락 반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에서의 거래량 해석도 투자에서 매우 실용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주가가 중요한 지지선에 접근했을 때 거래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면 지지선 이탈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지선 근처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주가가 반등한다면 강한 매수 세력이 그 지지선을 지켜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지지선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한다면 매도 압력이 매수 세력을 압도하고 있다는 신호로 지지선 이탈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항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그 돌파는 신뢰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저항선을 살짝 넘어선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진짜 돌파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섣불리 추격 매수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챕터 8. 개인 투자자가 거래량 분석에서 반복하는 치명적인 실수 5가지. 거래량 분석을 공부한 투자자들도 실전에서 자주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 실수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그 함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절대적인 거래량 수치만 보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100만 주면 많은 것이고 10만 주면 적은 것이라는 식의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거래량은 반드시 상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평소 일평균 거래량이 5만 주인 종목에서 하루 거래량이 50만 주가 나왔다면 그것은 10배의 폭발적 거래량입니다. 반면 평소 일평균 거래량이 500만 주인 종목에서 50만 주의 거래량은 오히려 평소의 10분의 1에 불과한 매우 낮은 거래량입니다. 따라서 거래량을 볼 때는 항상 해당 종목의 과거 평균 거래량과 비교하여 오늘의 거래량이 평소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단 하나의 봉만 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거래량 분석은 패턴의 흐름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거래량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한 문장만 읽고 책 전체의 내용을 판단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최소한 10개에서 20개의 봉, 가능하면 그 이상의 구간에서 거래량이 어떤 흐름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뒤에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틀 연속으로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하루보다 훨씬 강력한 신호입니다. 반면 일회성으로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다가 곧바로 평소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그날의 대량 거래량은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거래량과 주가 방향만 보고 캔들의 모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량 거래량과 함께 양봉이 발생했을 때 그 양봉의 모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랫꼬리가 길고 몸통이 강한 양봉이라면 하락을 방어하고 강하게 반등한 것이니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몸통은 짧고 윗꼬리만 길게 달린 양봉이라면 상승을 시도했지만 매도 세력에게 막혀서 주가가 밀린 것이니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거래량과 캔들의 모양은 반드시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거래량 급증을 무조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대량 거래량은 매수 세력의 강한 진입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대규모 매도 세력의 탈출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거래량은 매수자의 총합인 동시에 매도자의 총합입니다.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매수 주도인지 매도 주도인지를 판단하려면 주가의 방향과 캔들의 모양, 그리고 이후 며칠간의 주가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거래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거래량 분석을 하면서도 결국 감정으로 매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래량 분석을 통해 이론적으로는 이미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 더 오를 수 있다는 욕심이나 손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거래량이 보내는 신호는 감정과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세력은 개인 투자자의 탐욕과 두려움을 정교하게 자극하여 잘못된 판단을 유도합니다. 거래량 분석의 진정한 가치는 이 감정적 반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거래량 신호를 확인했다면 감정이 아닌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챕터 9. 업종별 시장 전체 거래량으로 보는 거시적 투자 판단법. 지금까지는 개별 종목의 거래량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시장 전체, 그리고 업종별 거래량의 흐름을 함께 파악하면 투자 판단의 정확도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거래량이 갑자기 크게 증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는 두 가지 상반된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강력한 상승장의 시작입니다. 대규모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전반적인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대규모 세력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시장 전체 거래량의 급증을 볼 때는 반드시 지수의 방향과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시장 전체 거래량이 늘면서 지수도 함께 상승한다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지수가 오히려 하락하거나 횡보한다면 대규모 매도 세력이 시장을 이탈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업종별 거래량의 순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투자 전략입니다. 강세장에서는 자금이 한 업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업종을 순환하며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업종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대규모 자금이 그 업종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점에서 해당 업종 내 개별 종목들의 거래량 변화를 함께 추적하면 어떤 종목에 가장 강한 수급이 쏠리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업종의 거래량이 오랫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점 더 말라가고 있다면 그 업종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업종에 속한 종목들은 설령 개별 종목의 펀더멘탈이 좋더라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거래량이라는 연료가 없으면 주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 기회는 거래량이 살아있는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전체 지수의 거래량 추이도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됩니다. 지수가 고점 근처에서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지수를 끌어올릴 연료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런 시기에 개별 종목에서 무리하게 상승을 쫓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지수가 급락한 이후 거래량이 점점 말라가다가 어느 시점부터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시장 전체의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좋습니다. 챕터 10. 거래량 분석 실전 체크리스트와 평생 써먹는 투자 원칙 완성.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거래량 분석 원리를 실전에서 일관되게 적용하려면 매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감정적인 판단을 차단하고 거래량이 보내는 신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투자자의 나침반입니다. 매수를 고려할 때는 다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최근 발생한 대량 거래량이 해당 종목의 과거 평균 거래량 대비 몇 배 수준인지를 확인합니다. 최소 2배 이상, 가능하면 3배에서 5배 이상의 거래량 폭증이 있어야 의미 있는 세력, 진입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봉의 캔들 모양을 확인합니다. 윗꼬리가 길다면 매수를 보류하고 몸통이 강하고 아랫꼬리가 짧은 강한 양봉이라면 긍정적으로 봅니다. 세 번째, 대량 거래량 발생 이후 며칠 동안의 거래량 추이를 확인합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눌린다면 눌림목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현재 주가의 주기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첫 번째 단계나 첫 번째 단계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는 네 번째 단계에서의 매수는 리스크 대비 수익이 좋습니다. 반면 두 번째 단계 후반이나 세 번째 단계에서의 매수는 매우 위험합니다. 매도를 고려할 때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가가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이 신호가 연속으로 나타난다면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가의 무게가 갑자기 크게 늘어난 날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거래량 대비 주가 상승폭이 현저히 줄어든 날이 나타났다면 이미 고점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분봉 차트에서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도 하락 방향의 대량 거래량이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세력의 은밀한 익절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최근 고점에서 대량 거래량과 함께 긴 윗꼬리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세력이 해당 가격 이상에서 팔려는 물량을 시장에 내놓았다는 의미로 강력한 매도 시그널입니다. 거래량 분석을 오래 해온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래량 분석과 함께 반드시 관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명확한 거래량 신호가 없는 구간에서는 과감하게 현금을 보유하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전략일 때가 많습니다. 거래량이 낮고 방향성이 불분명한 구간에서 억지로 매매를 시도하다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거래량이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실력 있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시장에서 돈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은 충동적으로 매매 횟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없는 곳에서 매매를 반복하면 거래 비용과 세금만 쌓일 뿐입니다. 거래량이 폭발하는 순간, 즉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을 정확히 포착하여 진입하고 거래량 신호가 매도를 가리킬 때 원칙을 지켜서 나오는 것만 해도 시장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기관이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거나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거래량을 통해 미리 감지하고 그 흐름을 따라 함께 타는 것입니다. 세력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력의 등에 올라타는 전략, 이것이 거래량 주식 투자의 궁극적인 본질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거래량 분석 원리들은 단기 투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저렴하게 사고 싶다면 장기간 거래량이 낮은 상태에서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던 종목이 갑자기 대량 거래량과 함께 강한 양봉을 만들어내는 그 시점을 포착하는 것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세력이 해당 종목의 가치를 인정하고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 장기 투자자에게도 가장 유리한 진입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결국 끊임없는 공부와 실전 훈련의 반복입니다. 거래량 분석 역시 이론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차트를 열고 거래량의 변화를 관찰하며 패턴을 익히는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 보이는 것 같다가도 다시 헷갈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차트를 펼쳤을 때 거래량의 흐름이 이야기를 들려주듯 읽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투자 실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순간입니다.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가는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시장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냅니다. 그 진실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생존하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자로 성장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차트를 볼 때 주가 대신 거래량을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